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멀티미디어나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북의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북에서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고 계신 김현기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이슈토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안동대학교 김현기 교수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지난 1월에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우선 네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취임 후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1월부터 이제 학회장을 맡은 이후로 네. 바쁘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1월 초에 경주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일본하고 JKCCS라는 국제 워크숍을 이제 개최했는데요. 일본에서 많은 그 교수님들, 그 다음에 연구자분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처음 이제 국제 워크숍을 마무리가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중순에는 여기 안동에서 네. 그랜드 호텔에서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 회장 취임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안동에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해도 되는데 학회장이 있는 안동에서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 회장 취임식을 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그렇게 진행이 이제 마무리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1월 말에는 네. 이번 7월 달에 체코에서 개최되는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 주최의 그 미타 2023이라는 국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체코에서 개최되는데요. 그래서 네. 사전에 이들이 1월 말에 체코에 있는 오스트라바 대학이라는 데를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총장님하고 저희 학회 이제 임원들하고 MOU를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회 개최지 장소를 이제 둘러보고 그 다음에 그 현지에 있는 교수님들과 학회 준비 상황을 저희들이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는 또 2월 한 중순쯤 돼서는요. 금년도 5월 달에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 중계학술대회가 순천대학에서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또 임원들하고 순천대학을 방문을 해서 네. 총장님을 뵙고 여러 가지 이제 요청사항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회가 개최되는 그런 장소들을 둘러보느라고 그동안 좀 바쁘게 좀 지냈습니다. 정말 바쁜 나날들 보내셨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학회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는 1977년도에 이제 그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이 한 8,400여 명이 되는데요. 네. IT 분야의 국내 최고의 어떤 최대 학술 단체라고 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이라든지 AI,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요사이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네. 이런 그 분야에 멀티미디어 기술의 어떤 발전을 저희들이 이제 선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문가들 서로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하고 산학 협력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학회 회원들 간의 학술 정보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는 1년에 4번의 그 학회를 개최하는데요. 네. 국내 학회는 2번, 그 다음에 국제학회 이렇게 2번, 그 다음에 국내 학회는 충계학술대회하고, 그 다음에 추계학술발표대회 이렇게 이제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학술대회는
1월 초에 하는 JKCCS라는 그런 이제 국제 학술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그 여름에 개최하는 미타라는 국제 학술 대회를 저희들이 이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큰 그 역점 사업 중에 하나는 학회의 기본 기능인 이제 논문지를 저희들이 국문 논문지하고 그 다음에 JMIS라는 영문 논문지를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문 논문지는 이제 매월 1회씩 한 1년에 한 12회 정도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영문 논문지는 분기별로 해서 1년에 한 4회 정도 해서 학회 회원들이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논문에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여러 내용 가운데 아무래도 멀티미디어나 인공지능 같은 내용들이 귀에 잘 들어오는데요. 네네네. 현재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에서 이런 첨단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기술 가운데 첨단 기술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예, 그 지역의 어떤 그 산업을 갖다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새로운 기술이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메타버스 이런 기술들을 전통적인 산업에다가 이런 첨단 기술을 접목을 해야만이 기존의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전략 산업을 이제 ABC 산업이라 그러는데요. 네. A는 이제 어그리컬처 해갖고 농식품 소재 산업이 A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바이오 백신 분야 산업이고, 그 다음에 C는 문화관광 산업입니다. 그래서 안동시에서는 이런 그 지역 전략 산업인 ABC 산업에 네. 앞에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을 접목을 해서 그래서 기존의 기업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대학에서는 이제 인력을 이제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네. 인력 양성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 있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존의 지역 산업의 첨단 기술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기존의 어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또 지역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전통 산업과의 접목을 중심적으로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네네. 우리 지역에는 특히 농민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네.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이 첨단 기술을 농업과도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농업에도 이 첨단 기술 활용은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은 농업에서도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그다음에 이 메타버스 등과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팜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스마트팜은 보통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작물의 생육 환경을 갖다가 관측하고 그다음에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그런 지능형 농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가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팜 분야는 기존에는 주로 시설 원예 분야에 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했는데 네. 우리 안동 같은 경우에는 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시에서는 이런 노지 스마트팜 분야에도 지금 여러 가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 안동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안동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 회장님이 이 사업의 단장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또 그동안 성과는 어떤 게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안동의 일자리 사업은 지금 안동시와 그다음에 대학이 역점을 두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사업인데요. 안동 일자리 사업은 기존 다른 지역의 일자리 사업하고 좀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제 차이냐 하면은 안동 일자리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전략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이제 우선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인력 양성을 통해서 창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서 일자리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동의 일자리는 우리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기업이 함께하는 그런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동만의 사업의 차별점 중에 하나가 인력 양성을 우선시한다라고 밝혀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양성한 이 인력이 우리 지역을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동형 일자리 모델은 우리 지역 산업에 맞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지역 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을 하면은 지역에 맞는 어떤 창업이나 그다음에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이제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양성된 인력이 우리 지역을 이탈할 가능성은 이제 적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일반적인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 전략 산업 분야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ABC 네. 그런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때문에 이제 유출이 이제 적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문화와 정주 여건 환경도 환경 구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 안동 일자리 뭐 성과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안동 일자리가 이제 2021년도에 교육 분야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이제 수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일자리는 그동안 이제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 그 다음에 일반인 대상으로 지금 지역 전략 산업 분야의 인력을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기업에 이제 첨단 기술을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ABC 전략 산업 분야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네, 현재 이 안동형 일자리가 2030년까지 청년 인력 10,000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 중이고 특히 청년 인구는 수도권 집중 현상도 있는데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목표 달성이라는 게 이제 쉽지는 않는데요. 안동 일자리 사업에서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했다시피 10년간 청년 인력 1만 명을 이제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1만 명을 양성을 하려면은 매년 이제 1,000명 정도를 10년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 1,000명은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하면은 고등학교부터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이제 매년 한 300명 정도 교육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에서 한 50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약 한 200명 정도 해서 이제 청년 인력을 양성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숫자로만 저희들은 이제 연연하지 않고요. 이런 숫자는 교육하는 기간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동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을 하는데 단기보다는 좀 장기, 보통 3개월에서 최소한 6개월 정도 장기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장기 교육을 하면은 그게 있는 이제 교육 인원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인원을 무조건 뭐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1000명씩 한다는 거는 좀 숫자적으로 저희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숫자에 저희들은 좀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좀 장기에 걸쳐서 인력을 양성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현재 안동시는 기존 사업 중에 하나인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예, 그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지금 안동시에서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그런 관광 거점 도시 사업하고 저희들이 이제 연계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비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청년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특별 장려금도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청년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도 지원을 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이제 있다면은 저희들 이제 사업비가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이런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조금 이제 한계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이제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렇지만은 이 지역 관광 거점 사업하고 저희 안동형 일자리 사업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안동시에서는 예비 창업자나 지역 스타트업을 위해서 각종 창업 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도 계획된 축제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금년에도 그 창업 축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개최하는데요. 네. 다만 좀 이제 금년도에는 기존의 창업 축제하고 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베타 페스티벌이라 그래서 네. 창업 축제를 이제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이 축제를 좀 이제 확장을 해서 대한민국 창업 축제로 전국 단위의 그런 이제 창업 축제로 확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 단위의 창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안동시가 어떤 창업의 메카 도시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를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창업 축제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네. 핀란드에서 개최되는 슬러시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청년 스타트업 그 벤처를 하는 그런 스타트업 축제인데,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축제에 이제 창업자들이 처음 오고,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여기에 오고, 중요한 거는 이 이제 슬러시 축제가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주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한다는 게 그런 큰 특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동시에서도 이런 그 핀란드의 슬러시 축제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그 안동만의 어떤 특화된 그런 스타트업 축제, 그거를 금년도에는 대한민국 창업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네, 그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국내외 어떤 최고의 학술 단체로 저희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에서 좀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서 살기 좋은 그런 안동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현기 학회장과 함께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의 역할과 안동형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